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일단 땅이 있어야 돼요. 땅. 혹시 원룸에 사시는 분, 그 다음에 100평짜리 집에 사시는 분, 원룸에 있을 거 다 있어요. 대신 화장실이 있는 원룸이어야 돼. 고시텔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부엌이라 이런 거 다 있는 원룸이어야 돼요. 부엌 있죠? 100평짜리 아파트도 부엌이 있어요. 원룸에 방이 있죠? 100평짜리 아파트에는 여러 개가 있어요. 원룸에 거실 있어요? 100평짜리 아파트는 넓어요. 무슨 얘기냐면 모바일 앱은 원룸이에요. 아주 압축된 작은 면적이 있는 거고, 과거에 우리가 사용했던 웹사이트는 굉장히 큰 면적이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애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것 뿐이에요. 100평짜리 아파트에 가봤는데 좁디다. 좋아요? 그런데 있을 건 다 있는 거예요, 원룸에도. 자, 그런데 사이즈를 좀 더 줄여야 되고 비슷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 애들을 압축해서 세로로 세워야지만이 여러 기능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역을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눠 놓은 거예요. 스테이터스 바. 내 스마트폰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건들지 마세요. 이 스테이터스 바를 건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몇 시인지 알 수도 없고 배터리 상태도 알 수도 없고 이렇게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 스테이터스 바를 쓰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어요. 게임이나 그 다음에 동영상, 풀스크린으로 다 쓰거든요. 이런 거 빼고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스테이터스 바가 필수적으로 노출이 돼야 돼요, 사용자들한테. 두 번째 있는 게 내비게이션 바예요. 내비게이션 바. 나 어디쯤 가고 있어요. 아까 왕십역에서 딱 내려가지고 티맵을 딱 틀었죠. 한양대학교 제1공학과 딱 찍으니까 어우, 티맵 훌륭해요? 쫙 데려다줘요? 네 앞에서 헷갈렸죠? 분명 공학과인데 슈퍼밖에 없는 거야? 뭐지? 다 물어봤죠, 이제. 그랬더니 여기 3층이니까 내려가래요. 내려왔어요. 잘. 무슨 얘기냐면 내비게이션 바라고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신이 지금 현재 어디 있고 어느 쪽으로 가면 추가적인 이동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거를 순수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이동의 경로를 주는 거예요. 이 아래쪽에 있는 거는 탭바예요. 그 다음에 iOS 7이 툴바라고 하는 거를 더 추가로 이렇게 버튼들을 만들어 놔서 구성 요소가 크게 이렇게 5개로 나눠져 있어요. 자, 그럼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UX, UI를 위해서 창의적으로 이렇게 탭바나 툴바를 만들면 될까요? 왠지 안 되니까 질문을 하겠죠. 그래서 뒤에다 가지고 왔어요. iOS 7에서 제시하고 있는 툴바들, 그 다음에 탭바들.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오른쪽 보지 마세요. 아이콘만 보세요. 무슨 의미인지 전달이 정확히 됩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럼 돼요. 근데 전달이 잘 안 되죠. 그 옆에 텍스트를 봐야 돼요. 이거는 명백히 한국 사용자들한테 지금 안 맞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옆에 있는 텍스트를 봐야 얘가 뭔지 알겠거든요. 이게 이제 맥락적 UX가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지금 아이콘이 갖고 있는 메시지가 지금 쉽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여러분이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자들한테 학습을 시켜줘야 돼요. 이 바는 뭐고요? 뭐고요? 확 바꿔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가이드에서 나와 있는 이 툴바나 탭바는 여러분들이 함부로 바꾸시는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이 다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어플리케이션이 또 하나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가이드에 나와 있는 툴바나 탭바를 쓰지 않고 아주 크리에이티브가 뛰어나. 막 새로 막 만들어. 세계 출시를 빵 해요. 외국 사람이 못 써요. 이 뭐지?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컨텐츠진흥원에서 이제 이 글로벌 비즈니스 마케팅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가장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지나치게 우리 스스로 자꾸 뭘 크리에이티브를 해요. 여기 보면 기본적인 거 툴바, 탭바 다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얼마만큼 더 시각적으로 안정화를 시켜서 전달할 것인가라는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iOS나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이건 약간 조언인데 iOS 7 스타일 가이드, 그러니까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이라고 200페이지짜리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iOS 7 업데이트 된 거에 대해서 한 50페이지짜리 있어요. 그걸 한번 같이 스터디를 한번 해보세요. 아주 도움이 많이 돼요. 일단 그걸 한번 스터디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바라보면 우리나라 상당수의 어플리케이션들이 패턴화가 안 돼 있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럼 스티브 잡스가 왜 이렇게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줬을까요? 사용자를 위해서? 디자이너를 위해서? 아니란 말이에요. 개발자들의 만행을 막기 위해서. 자, 맘대로 막 만들어요. 그러면 UX의 패턴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아주 견고하게 어플리케이션 개발 과정들을 제어를 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HIG를 받아들이고 인터페이스를 이해를 해야 돼요. 너무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크리에이티브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커스텀 뷰, 가운데 있는 바디라인을 실제 디자이너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준 거예요.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몇 픽셀씩 떼라, 이 아이콘은 무슨 의미냐, 폰트는 뭐냐, 옆에다 전부 다 가이드 적어주거든요. 이러한 가이드를 적어주는 것들이 바로 인터페이스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예요. 그냥 막 만들면 안 되겠죠. 이런 과정들이 거쳐서 이제 기획자랑 디자이너가 함께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또 하나의 내용, 컨텐츠. 컨텐츠가 뭐예요? 내용이죠, 내용. 이럴 줄 알았으면 커피를 한 잔 가지고 올 걸. 코션, 컨텐츠, 핫 이거 뭐라고 돼 있어요? 뚜껑에 적혀있죠. 커피 딱 보면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써져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커피를? 다 공통적인 거죠. 사실 컨텐츠는 계급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저널 같은 거 보면 인덱스가 아니라 컨텐츠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널의 순서에 따라서 이 중요도가 차이가 없다라는 의미로 저널에는 컨텐츠에서 1번부터 10번까지 다 평등이란 말이에요. 근데 책 같은 경우는 목차가 인덱스로 되어 있죠. 인덱스는 1번부터 10번까지 나름대로 중요도가 있어요. 이렇게. 이 의미예요. 컨텐츠는 뭐냐면 동일한 어떤 평등한 내용물들이 어떤 형태로 보여질 거냐고 하는 부분들로 아키텍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 컨텐츠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동적인 컨텐츠랑 정적 컨텐츠, 킬러 컨텐츠가 뭔지를 조금 알아야 돼요. 자, 일단 저 보세요. 동, 움직인 것 같죠? 정, 가만히 있겠죠? 킬러, 죽이네요. 그죠? 자, 뭔지 일단 의미만 보세요. 근데 선생님, 동적인 컨텐츠,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이런 게 동적일까요? 그러면 그냥 동영상이라고 쓰지 뭐 하려고 어렵게 동적 컨텐츠라고 했겠어요. 그죠? 동적 컨텐츠라고 하는 거는 풀형 컨텐츠라고 그랬어요. 풀, 받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줘요. 누가?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정적 컨텐츠, 푸시, 밀어 제끼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들이. 미는 컨텐츠와 받는 컨텐츠는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 뒤에를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동적 컨텐츠. 자, 이 가운데 있는 영역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2013년 언제부터 언제까지 20편의 영화가 상영 중인데 상영작들만 여기에 1번부터 20번까지 떠라 라고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은 누가 만들어요? 기획자가 선언하는 거죠. 10개 떠라. 그럼 10개 뜨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뜰까요? BBC 사이트에는 한 뉴스 이렇게 6개가 떠라. 선생님 4개인데요. 6개예요. 이게 걸려 있잖아요. 6개예요. 이게 UI예요. 특별하게 얘처럼 하나, 둘, 3개 있죠. 3개밖에 없네요. 이렇게 얘기할까봐 밑에다가 보조적으로 더 있어 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면적상으로는 얘가 훨씬 더 이익이죠. 페이스북도 UI가 바뀌었잖아요. 사진이 하나 있을 때는 풀로 다 차다가 사진이 2개 이상 생기면 약간 밀려가지고 이 왼쪽에 슬라이드 바에 이미지가 생기잖아요.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UI였단 말이에요. UI라고 하는 거는 부가적인 면적들이 쓸데없이 없어야 돼요. 이게 동적 컨텐츠를 배열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동적 컨텐츠는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자료 분류, 변동 기준이 있는 애하고 변동 기준이 없는 애하고 있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이 부분에 스포츠 뉴스를 뿌릴 거야 라고 했어요. 그냥 스포츠 뉴스 중에 지금은 히트 순으로 하겠지만 아무거나 3개 뽑아서 뿌려. 데이터베이스 세트는 있지만 거기서 무엇을 뽑으라고 하는지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랜덤하게 뽑아서 뿌려. 이런 경우들. 언제 이런 경우 많이 하겠어요? 우선순위를 잘못 자칫해놓으면 싸움 나는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 동아리 전체 학생회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데 학생회장이 예뻐하는 동아리들은 맨날 이렇게 홈페이지에 막 5개가 맨날 떠. 6개가. 동아리 회장이 싫어하는 학생회 동아리들은 한 번도 못 떠. 동아리 회장이 선언하는 거야. 오케이. 우리 그럼 여기 6개의 동적 컨텐츠 존은 우리 동아리 관련한 소개 데이터베이스 중에 하루에 한 번씩 랜덤하게 그냥 이렇게 아무거나 뿌려지게 할게요. 서로 싸울 거 없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규칙을 갖고 있을 때 동적 컨텐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적 컨텐츠는 뭐냐면 어플에서 그냥 직접 쏴주는 컨텐츠예요. 늘 붙박이로 있는 컨텐츠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보면 교내 소개, 뭐 총장님 인사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컨텐츠는 정적 컨텐츠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학교 사이트가 바뀌죠? 어떻게 바뀌죠? 수시 모집 때문에 난리가 나요, 이제. 여러분 수강시장 하면 또 사이트가 확 바뀌죠? 수강시장 이쪽으로 가고 막 일로 가라 사이트가 자꾸 바뀌잖아요.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상황마다 사이트가 바뀌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킬러 컨텐츠라고 얘기를 해요. 주 목적을 가진 컨텐츠 절대 아니에요. 상황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킬러 컨텐츠는 프로모션으로 연계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매번 킬러 컨텐츠를 어떻게 생성을 하겠어요. 그죠? 굉장히 컨텐츠를 설계할 때 어려움들이 많죠. 이게 지금 패턴이나 UI 프로포저를 쓰는 것 같지만 모든 전략에서는 내가 계획서를 세우고 이 과정만 잘 만들면 돼요. 여러분이 전략을 수립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떤 목표를 얻을 건지 엔드골,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맨 처음 해야 될 거 커스터머 선언을 해야 돼요. 이 RBU는 뭐냐면 리포터티브, 내가 반복적으로 할 거냐, bold now, 심심할 때 내가 그냥 볼 거냐, 그 다음에 urgent now, 목적을 뚜렷이 갖고 할 거냐, 전공 필수, 교양, 전공 선택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반드시 해야 될 거, 심심할 때 그냥 놀고 싶을 때 하는 거. 세 번째는 뭐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선언을 해요. 그래서 방금 만들어놨던 최고의 목표하고 여러분의 삶의 가치하고 매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주변에 20대 중후반에 이제 인턴 연구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저보다 거의 18살, 거의 20년이 어리잖아요. 그럼 내 연봉을 들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 제 10배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지보다 나이가 20살이 많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20살 언니랑 나랑 연봉이 같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비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기 높이 있는 사람들의 라이프고라고 비교하면 돼요, 안 돼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시절의 라이프고라고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인 공략 대상을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바일 앱뿐만이 아니라 삶이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따지고 보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내 나이 때 정말 이렇게 막 24살에 박사 따가지고 막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내 20년 전에. 근데 그런 사람 난 비교 안 해요. 피곤하잖아.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 비교하면 인생이 좀 편해요. 너무 목표치를 과하게 잡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타겟 커스터머의 경험이 뭔지를 찾아봐야 돼요. 아, 이들이 뭘 했지? 아주 여기에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전현무라는 친구가 있죠. 전현무라는 친구가 누구를 똑같이 따라했죠? 그 KBS의 손범수라는 아나운서가 온 길을 그대로 따라간 거야. 난 그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그재그로 하지 말고 뭔가 익스페리언스가 뭐냐라는 걸 찾아야 돼요. 익스페리언스가. 그 다음에 세 번째,
갖춰야 될 컨텐츠랑 서비스가 뭔지를 정확히 나눠야 돼요. 여러분들이 김밥 천국에 가가지고 아줌마 여기 앞에 좀 깔고 주세요. 그럼 아줌마가 미쳤다고 그래요? 김밥 천국 가가지고 이렇게 아줌마 포크랑 나이프가 세팅이 잘못된 이렇게 얘기하면 미쳤다고 그런다고. 근데 특급 호텔 가가지고는 말한 대로 세팅 쫙 해주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컨텐츠와 서비스는 분명히 연관성이 있지만 연관성이 없어요. 좋은 컨텐츠를 줄 거냐 좋은 서비스를 줄 거냐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상관이 또 있어요. 뭐에 따라서 돈을 받고 하느냐 받지 않고 하느냐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여러분들 음식하고 똑같아요. 서비스나 이런 거는. 좋은 서비스를 받으려면 돈 많이 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컨텐츠와 펑션들을 어떻게 할 건지 쭉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액티비티 도출을 해서 아까 퍼스널이라고 그랬죠. 내가 지금 이러한 인식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의 요소가 뭔지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구체화시킨 것들 쭉 정리를 해보면 이제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액티비티들을 그룹화해서 타스크 앤 플로우가 만들어지고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UI 구성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조금 전에 봤던 이런 설계도가 그냥 나왔겠어요? 방금 얘기했던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저도 보세요. 분명히 얘를 눌러야 가는 걸 알고 있는데 나는 왜 여기를 누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기다 계속 뭐라고 화풀이를 해요. 여기다. 근데 사실은 얘한테 눌러야 되거든요. 얘가 센서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여기다 눌러. 뭔가 모니터랑 대화를 하고 싶은가 봐요. 이것도 우리가 사실은 알게 모르게 인지의 문제예요. 난 분명히 알고 있어. 여기를 눌러야 되는 거.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손이 일로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주 UX라고 하는 거는 첨예하게 뭐랑 연관이 있냐면 사용자들의 역할, 행동에 되게 많은 영향을 갖고 있어요.